안녕하세요. 박찬정 TV의 장영철의 경제직원 코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권, 경제에 망치는 주범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은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도 열심히 하면은 소득을 벌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 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거래를 통해서 경제 균형을 달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를 할 때 거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상대방을 믿지를 못하면은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급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얘기가 사실인지 조사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혹시 사기 당하면은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 발전에 있어서 신뢰도는 경제의 가장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공자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은 교원 영색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달콤한 말, 보기 좋게 표정을 짓는 사람 중에서 어진 사람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기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2009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OECD 2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 갈등 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사회 갈등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1인당 GDP의 27%에 해당되는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30% 정도의 비용인데, 만약 이 비용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데 30%니까 9,000불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물론 이제 사회 갈등 비용을 100% 없앨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어느 정도 줄이면은 그 줄인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정권 담당자들은 이러한 사회 갈등 비용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징이 계속 경제 현실과 다른 발언이 연속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올바른 길로 들어서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보면은 고용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에서는 재정 투입에 의한 단기 일자리가 양산이 됐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싶지 단기 알바성의 일자리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알바성 일자리는 재정 투입이 끊어지면은 바로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일자리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시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래서 국민들의 상당수의 소득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해가 상당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기업들은 인건비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일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올랐죠. 그렇지만 일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의 상당수는 노조라는 뒷배경을 가진 사람이 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의 회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직자는 정부의 생계비 지원 대상으로 전락이 됐고 또 그나마 어느 통계에 의하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실직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는 IMF 외환 위기 수준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최근에 기사에 나왔습니다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올 8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8월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비정규직이 86만 7천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통계 기준이 바뀌었다 뭐 이런 등등의 변명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이렇게 통계상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재정이 건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이 건전하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출을 늘리면은 그 살림살이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수입보다 크게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세후 부담이 750만 원 수준이 됐고 국가 부채도 800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지출을 계속 늘린다고 한다면은 2023년에는 나라 빚이 1,000조에 달하는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정은 그렇다 치고 외교 안보는 잘 되고 있느냐? 현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올인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북한 비핵화 문제는 도대체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가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주변의 4강 외교가 이렇게 어지러워질 때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은 그 공정이라는 단어에 공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공정의 대명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조국이라는 인물을 정의를 구현하는 부처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국민이 완전히 편이 갈라지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단적으로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의 참가 숫자를 가지고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나 공정하고 공평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 현 정부의 적폐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적폐를 척결한다고 시작한 정부가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 비트코인 이런 등등의 적폐들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거래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경제 현실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이지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은 신뢰를 더 주는 그런 강한 자세를 가지고 정권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싫어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